지금 인천공항에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아마 이 시간에 비행기가 활주로에 거의 멈춰 있을 시간 지금 거의 다가가고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취재진들도 대기 상태에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피켓 시위를 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움직임이 있는 대로 실시간 속보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3주를 앞두고 이제 일촉즉발 이런 표현 과하지 않죠. 그런 당정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수석 어제 전격 사퇴를 했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이종섭 호주 대사 잠시 후 인천공항에서 드디어 입국장의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홍현주 기자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외교부는 이종섭 대사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명을 확인해 본 결과 조금 더 일찍 9시 20분쯤 도착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출국 수속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저 화면 장소에 언제쯤 이 대사가 모습을 드러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사가 오늘 도착할 거라는 건 저희 TV조선 취재진도 어제 일찌감치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편명과 구체적 시각 이걸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그래서 일일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편명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다만 오늘 새벽부터 저희 외교안보팀 기자가 그래서 현지에서 새벽 5시부터 줄곧 대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비행기가 새벽 5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이 대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오전 9시 넘어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종섭 대사가 공무를 보러 대사로서 호주에 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방산회의 준비차 한국에 오는 건데 25일 방산회의 준비차 왜 이렇게 좀 비공개 일정으로 비밀스럽게 귀국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시각도 지금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 기자 이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호주하고 한국은 직항 노선도 있고 이제 우리 국적기들도 운항을 하고 있는데 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오는 거죠? 이 호주 대사관이 있는 곳은 캔버라입니다. 그런데 캔버라에서 인천에 오는 직항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없다는 거죠? 캔버라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시드니를 거쳐서 와야 된다? 예, 이 대사가 호주로 출국할 때도 브리즈번을 거쳐서 갔습니다. 그래서 왜 브리즈번을 가냐, 캔버라로 바로 안 가고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번에도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들어오다 보니 이 비행기편을 찾아서 싱가포르를 경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기 귀국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모든 언론들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던데 이종섭 대사 왜 이렇게 서둘러서 들어오는 거죠? 사실 이 대사 귀국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용산 대통령실과 실시간으로 정무적 판단을 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 결과 그제 이 대사 측이 공수처에 소환을 서둘러 달라 그 촉구서를 제출을 했을 때 이때쯤 이미 조기 귀국이 사실상 방향이 잡혔다고 합니다. 일단 이 대사가 귀국을 하면 도피를 위해서 대사로 임명을 했다. 이런 이 도피 프림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귀국하기로 양측이 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관심은 이제 이종섭 대사가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기자들이 그 앞에 이제 뭐라고 하죠? 포토라인 이제 하고 질문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종섭 대사가 어떤 답변을 하면서 들어올지 바로 차량에 탑승을 할지 지켜볼 일인데 질의응답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 외교부가 입국 시점을 공지했을 때 이 대사가 비행기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자 취재진이 현지에 몰려 있을까라는 거를 예상을 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줄곧 밝혀온 게 공수처 소환 요청에 언제든지 응하겠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이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원론적인 입장 정도를 취재진 앞에서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사가 그런데 공수처에 곧바로 방문해서 신속하게 조사해달라 이런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성국건 국장님, 그런데 이제 오늘 언론 보도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면은 조기 귀국이라는 말은 있지만 자진 귀국, 이 자진이라는 말은 거의 언론이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사는 말이죠. 해외 공관장의 입장은
대통령이나 또는 외무장관의 지시나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귀국하는 거 본인 의지도 물론 일부 있겠으나 대통령의 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은 그 25일 날 그 방위산업 관련 해외 공관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들어온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명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도에 따르면 1년 전부터 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건 자료 화면이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 이어주십시오. 네, 그 1년 전부터 계획이 됐던가라는 보도도 있고 네. 공관장 회의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이 시점 정도의 회의를 하려다가 25일로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종섭 그 대사의 귀국을 위한 그 회의를 연다 이렇게도 뭐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히 이 귀국을 그 촉구를 한 그 다음 날 바로 네. 이 귀국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건의가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한동훈 위원장 혼자만의 건의가 아니고 수도권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인사권 훼손 문제 때문에 이걸 좀 망설였지만은 네.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지금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에 선거에 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건 거의 마지노선인 이야기거든요. 네. 대통령을 향해서. 네. 대통령도 그전에는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전격적으로 귀국을 하는 그 결정이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 네. 근데 조선일보가 아마 대통령실을 좀 깊게 취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상 본인 어떤 이 로드맵, 짧은 로드맵이지만 가령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관이 나름대로 다 있었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형식적으로 봤을 때 뭐 일요일 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두 사람 그 이종섭 그리고 이제 황상무 뭐 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를 정면으로 맞받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오늘 목요일에 이르러서 보니 대통령이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건의를 제안을 수용하는 그런 형식이 됐어요. 모양새는 됐는데 네. 황상무 수석을 이제 사퇴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뭐 사의 표명하고 받아들였으니까 예. 그런 형식을 취한 거고. 근데 6일 동안 이제 그 언론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황상무 네. 수석의 여러 그 말, 회칼 발언이라는 게 이른바. 네. 이거 좀 빨리 했었으면은 이 수도권의 이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이 네. 위기가 이렇게까지 증폭되지 않았을 텐데 국민의힘에게 말이죠. 네.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시지찬의 감이 있지만 사퇴했으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됐는데 네.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이종섭 대사건은 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조기 기국이건 자진 기국이건 이게 네.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최상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왜 대사로 임명했느냐가 핵심이에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민심을 흔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귀국을 하니 많이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지금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 네. 엉뚱한 걸 가지고 귀국했다고 지금 여권에서 스스로 봉합됐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가 내리는 겁니다. 이거 네. 선거 후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도 전 이 여권의 그 인식이 대단히 아니하다. 선거에 관한 한. 네. 그렇지 않고야 지금 이게 귀국한 건 보세요. 지금 아까도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산회의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며요. 네. 들어온다며요. 네. 그럼 이거는 이 사건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냥 논리가 맞지 않아요. 이건 뭐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네.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들어오는 것좀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은 네. 이제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나간 것은 출국 금지 조치도 다 풀려 있었고 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라는 입장이 있었기 입장이죠.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네. 이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분이 필요합니다만 네. 지금 어쨌든 이후에 수사의 핵심 피의자가 출국금지 상태에서 갔느냐 이거 아닙니까? 물론 출국금지 해제가 됐지만 그 이후에. 근데 그걸 해소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선거에서 선거를 뒤집기는 어렵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제 최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사정이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 공수처 스스로가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자, 이종섭 대사의 전격 귀국 소식에 민주당도 기민하게 이렇게 움직였다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새벽 어젯밤 늦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서로 연락이 오고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홍 기자. 네, 앞서 저희 취재진이 정확한 탑승 편명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5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도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새벽부터 일찌감치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 화면은 오늘 새벽 한 두어 시간 전에 인천공항 에서 B터미널 앞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 민주당 의원들 홍익표 원내대표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만 저기 지금 일렬 횡대로 서서 이종섭 대사를 이제 두를 것이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는 한두 시간 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터미널 2에서 터미널 1로까지 이동하면서 뭐 다음은 7시 17분 정도까지 피켓 시위를 했는데 지금은 정확한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앞서 보신 취재진들과 함께 같이 이 포토라인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 호주 출국이 애초부터 잘못됐다.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급히 이 전 장관 귀국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피켓 시위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잠시 뒤 11시에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종섭 대사의 즉각 해임 및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공항에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터미널은 대한항공이 쓰는 터미널이고요. 그다음에 제1터미널은 해외 항공사가 쓰는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시위를 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대한항공으로 알고 가서 2터미널에 갔다가 이산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터미널로 왔다. 아마 그쪽도 지금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이종섭 대사, 황상무 전 수석 이 논란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해결됐다. 황상무 수석의 문제라든지 이종섭 대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결됐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막말 파동난 사람들 다 그대로 두고 있죠. 그냥 국민 무시하고 민심에 순응하지 않고 민심을 거부합니다. 저희는 민심을 따를 겁니다.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네, 한 위원장의 얘기처럼 황상무 수석은 사퇴를 하면서 논란이 해결이 됐고 이제 남은 건 이종섭 대사입니다. 민주당과의 차이점이라면서 민심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양은경 기자님 네. 어디까지가 민심인 겁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황상무 수석하고 다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황상무 수석은 사퇴하면서 이게 이슈가 종결이 되는데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환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소환할 것인지, 소환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가 계속 이슈화가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좀 짚어보고 싶은 게 과연 이게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고 당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뭐 귀국을 한 거냐 이거는 조금 따져볼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고발이 된 게 민주당 측에서 고발을 했는데 작년 9월입니다. 그리고 출금이 된 게 이제 작년 12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별다른 수사가 없었어요. 이제 거의 첫 수사라고 할 게 1월 달에 이제 국방부 압색했고 이후에도 뭐 관련자들 소환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뭐 사실 공수처에 그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데 접수돼서도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사건. 이 사건도 굉장히 진행 속도가 더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일 날 이제 호시 대사 임명이 되니까 부랴부랴 소환 일정을 조율을 해서 이거 나가버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공수처 입장에서도 어쨌든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놓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지금 이루어진 것인데 그럼 과연 공수처는 이게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도 조금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 내부의 사정, 처장과 차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 문제가 이종섭 추 호주 대사에서 끝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윗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나가는 문제가 앞으로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서는 겁니다. 총선 막판 뇌관으로 떠올랐다. 아무튼 이종섭 리스크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민의힘이
역공세에 나서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돌아왔는데 공수처에서 소환을 못한다? 그러면 왜 저쪽에서는 소환조차 못하고 수사 진척도 없이 저 사람을 손발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는가에 대한 뭐 비판, 이걸 감수해야 돼요. 자, 장윤미 네.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공수처가 어수선한 것도 있고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는 대원칙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뭐 압수물 분석도 포렌식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종섭 전 장관이 낸 폰 자체가 휴대전화가 새로 이런 이슈가 이후에 본인이 새로 매입한 그런 핸드폰이라서 사실상 깡통폰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공수처로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당시에 결재까지 했어요. 네. 그것이 다 뒤집어진 겁니다. 이 경찰청 이첩하기 하루 전에 다 번복되고 수사 브리핑 상황도 유예가 되고요. 그러면 그 윗선이 누구일 것인가도 당연히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수사인 겁니다. 네. 섣불리 불러서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시감이 드는 부분이 있죠. 송영길 전 대표 프랑스에서 귀국해서 셀프 출석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수사 쇼핑하듯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조율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귀국을 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 동일한 말 그대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최상병이 작년 7월 홍수가 엄청 내렸을 때 이제 민간인 실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강물에 들어갔다가 그 강 바닥이 꺼지는 바람에 불행하게도 유명을 달리한 그 사건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제 이 수사를 하던 중에 그 책임자 중에 사단장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게 그 당시 크게 논란이 되고 지금 수사의 핵심인데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을 빼라 또는 빼지 말라커니 뭐 이런 얘기가 당시에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그러니까 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가 외압일 텐데 그 외압이 과연 있었느냐, 외압을 행사를 했다면 누가 했느냐, 이 수사를 이어가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그러한 것들이 공수처가 지금 오라는 소리를 안 하고 있다. 6개월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을 받자 생각난 듯이 이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 이건 역시 총선용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맞서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불거진 당정 갈등의 유혐 수위가 고조가 되자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끈 모양새 이렇게 돼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재차 원팀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총선을 2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흥진당 종북 세력의 이 나라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만나실 계획 있으세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현재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아마 이 시간이면 이종섭 대사가 된 비행기는 이미 활주로에 멈춰 있을 것 같은데요. 곧 입국 수속을 마치고 들어오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그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입장, 그 얘기를 직접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황상무, 그다음에 이종섭, 이황 이렇게 이제 부르곤 하는데요. 그 두 사람의 문제,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역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대로 보관이 다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주말을 포함해서 많은 참모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또 외부 원로들의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방침은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사 조기 귀국 방침은 일찌감치 정해졌는데 황 수석 사의 수용의 경우 늦게까지 이 결심을 못하고 있다가 어제 새벽에 사의 수용 알림이 나오기 그 직전에 윤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제로 전격적으로 이게 결정이 된 탓에 그 시각에 저희가 다른 수석급 참모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그러냐 지금 몰랐다라는 네. 수석들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결심 배경에 대해서 민심을 수용한 거다. 결과적으로는 당의 요구를 수용한 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총선을 3주 앞두고 지금 수도권 후보자들의 이야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 수도권 위기론 그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원칙론과 법적 판단 이걸 기준으로 중요한 이 의사결정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국민 정서 그리고 여론 수렴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계속 굴려가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번 주에 들어서 아무튼 저희가 뭐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지금 악휘를 지어가고 있는데 송 국장님 문제는 민심이 돌아오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렸겠죠. 지금부터는. 그렇습니까? 지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해결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해결됐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있어요.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공항으로 대거 간 것은 이것을 계속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왜 이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그걸 풀고 공수처 수사를 안 받고 대사로 부임을 했느냐. 귀국하라. 이게 그 주된 구호였거든요. 네. 근데 귀국을 하니까는 해임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해임을 들고 나왔는데 실제로 해임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동해서 해임을 하면은 거기서 끝날까요? 네. 다시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꼬리 자르게 했다. 이렇게 네. 나오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 몸통을 찾아야 된다. 몸통은 누구냐? 뭐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또 이렇게 또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네. 총선이 지금 20일 남짓 남았기 때문에 다른 그 큰 이슈가 없어요. 지금은. 큰 이슈가 없어서 저는 이것이 과연 저 민주당 의원들이 공항까지 나가서 저렇게 할 정도의 이슈인가 싶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하기에 딱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관이 돼 있다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이슈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갈 텐데 뭐 꼬리 자르기 만약에 해임을 하더라도 그렇게 갈 텐데 과연 한동훈 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다 해결됐다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게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움직이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민심이 저것 때문에 저는 크게 완전히 저 문제로 민심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보다는 네. 오히려 다른 문제, 물가 문제나 네. 이런 다른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권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물가 해결이라든가 지금 의료 대란 같은 것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됐는데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불리하니까 그것을 이슈로 안 만드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호응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돌아올지 머물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 이야기죠. 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답답하다. 지금 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이보다는 지금 의대 정원 문제와 의료 대란 이것이 아무튼 생각보다는 별 큰 탈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국민이기도 하고 어제 의대 정원이 이제 교육부 발표로 다 배정이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경제와 민생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여야가 정책을 내놓고 또 진지하게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실 텐데 지금 상황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최 교수님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많았습니다만 문제가 나오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유감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꼬리 자르기다. 이제 이런 전략을 이미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민주당이 우리 송국권 평론가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네.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종섭 대사의 거취를 결단을 해서 뭐 해임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 하겠죠. 2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선거가. 근데 이제 뭐 대통령 또 꼬리 자르기다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사건 자체가 네. 이 최상병 그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항명 의혹 사건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계속 잠복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잠복하고 있다가 이 이슈가 잘 드러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선거 국면에 이종섭 대사를
대사로 임명한 순간 이게 확 불거진 거거든요. 네. 출국금지 해제 여부 문제 해가지고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여권에서는 절차상의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의과대학 정원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전 여권이 이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한다면 네. 이종섭 대사의 이슈를 좀 이 아래로 가라앉힐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전혀 이 의과대학 의료 대란이라고 얘기하기도 의정 갈등 네. 이게 해소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의과대학 교수들이 점점 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의대 교수를 사직서 내는 게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점점 처음에는 의사들에게 비판 여론이 있다가 네. 이게 아마 정부로 갈 가능성이 커요. 계속 갈등이 노출되니까 정치의 역할이 뭡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것도 해소가 안 되고 또 경제 민생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민생 이슈가 나면 더 안 좋아요. 국민의힘은 네. 경제 민생이 지금 안 좋잖아요. 이게 안 좋으면 이거 정권 심판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이래저래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종섭 대사 이 변수를 그냥 귀국했다 기다린다 소환 빨리 해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선거라는 건 말이죠. 이 팩트 진실도 중요합니다만 유권자들의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 스윙 보터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인식이 표로 연결되는 게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좀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귀국해가지고 기다린다. 왜 공수처 너희들 소환 안 하냐. 공수처 너희들 문제 많다. 라는 프레임을 계속 간다면 이 이슈를 해소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최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한국일보는 일면 톱으로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번에 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드디어 K-의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획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우리 환자들께서도 대형 병원만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병원에 그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의 위중한 정도에 따라서 2차 병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 의료 체계까지도 다시 한번 재정비가 되는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로 일단 사안이 불거지긴 했으나 그동안 묵혀왔던 우리나라의 여러 부분에 걸친 의료 개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기획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송 국장님, 이 대사가 일단 오늘 25일 외교부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후 행보가 아니겠습니까? 이 대사가 공수처를 뭐 소환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직접 찾아갈까요? 이미 그 조사 기회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공수처에 이제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은 총선 때까지는 한국에 머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뭐 공수처까지 자진해서 가서 하기보다는 공수처는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대사 발표가 되고 나서.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추가 조사를 해달라고 그 통보를 해놨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낫지 본인이 찾아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자기적인 그 흔적 냄새가 나요. 네. 너무 자기적이고 이것을 오히려 이슈를 더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총선 때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언제든지 나를 소환을 하면은 네. 가서 조사 충실히 받겠다. 그 정도 입장을 견지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총선 4월 10일까지는 서울에 머물면서 공수처의 소환 언제든지 하라.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화면 보시는 것이 지금 인천공항 입국장 로비 실시간 영상입니다. 홍 기자, 지금 이 시간 새로 들어온 뉴스가 있습니까? 네, 저희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가 전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터미널의 2번 게이트 앞에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네. 처음에는 다소 정돈이 안 된 모습이었지만 지금 공항 보안 통제 라인이 깔렸고요. 네. 포토 라인도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제 라인 나가서 바로 차 탈 수 있게 이렇게 이종섭 대사가 나갈 길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지금 현장에서 볼 수 있고 네. 경찰도 30명 이상 배치됐다고 합니다. 저희 기자가 초반에 갔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 서너 명 정도 소수로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뭐 홍익표 원내대표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은 한 10명 가까이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 더 그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종섭 대사가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보이니까 점점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위치한 곳은 도착한 이종섭이 바로 보일 정도로 가까운 장소, 또 기자회견을 할 때 오디오가 서로 무슨 말 하는지 알 정도로 가까운 그런 위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뭐 제2터미널도 비슷합니다만 입국장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입국장, B, C,
D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입국장 여러분 화면의 맨 왼쪽을 보시면은 알파벳 E자가 보일 겁니다. 저게 E 입국장, 그러니까 5번째 입국장이 되겠습니다. 저곳이 싱가포르 항공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 입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앞에 보도진들이 일렬 횡대로 쭉 서서 지금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입국 장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저 안에서 아마 외교부 관계자 그리고 관련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겠는데요. 함께 기자들이 질문을 해올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만 현재 기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종섭 대사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바로 인천공항으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넘겨서 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종섭 대사를 향해서는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쓰지 않았던 그런 표현과 단어를 써가면서 공세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런종섭 도주대사 해외 도피시키려고 허위사실까지 대통령실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이종섭 전 장관을 국내로 압송하기 바랍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네. 이종섭 대사 지금 아침에 이제 귀국을 해서 그 전광판에 arrived 이미 비행기가 내렸다 이 표시까지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압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압송이라는 것은 범인을 입국하자마자 수갑을 채워서 바로 검찰로 데려가는 것. 이걸 이제 압송이라고 하는데 저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따져 보면은 이재명 대표 3가지 재판 받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마치 밥 먹듯이 재판 불출석 요구해서 판사가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고 있고 그래서 재판장이 강제 소환을 경고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런 장본인이 압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압송이라는 단어가 이게 현대 형사소송법에서는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정식 절차 용어도 아니고요. 압송이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강제 절차인데 지금 정작 강제 절차가 필요한 거는 이 대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없으면 재판을 못 엽니다. 그리고 불출석하려면 미리 사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난 재판에서 총선 일정 때문에 불출석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거 허락 못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대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안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게 지난 화요일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 26일 재판에 안 나오면 강제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재판부가 지금 얘기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아예 재판을 못 열기 때문에 강제 구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반면 지금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 입장에서 불러서 조사하라고 하면 굉장히 공수처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수처 상황 자체가 대행이 4번째로 가는 거의 그런 상황인데다가 압수물 분석도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지난번에 호주 대사 나간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소환 일정 조율해서 일단은 조사를 했고 아랫사람들 아예 조사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대표가 압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처한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시키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종섭 대사는 나를 소환하라. 내가 나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잠시 뒤 기자들 앞에서는 어떻게 표현할지 직접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는 우리 홍 기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뒷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야권에서는 이종섭 대사를 두고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종섭 대사가 사실은 이런 상황을 미리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 홍 기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약속 대련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갈등이 있던 이후 봉합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차 유난 갈등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네. 거를 이 봉합 이후에는 어느 정도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게요. 선거를 불과 지금 3주밖에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당정 갈등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에게 여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시각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종섭 대사가 이렇게 오늘 조기 귀국해서 뭐 기자들 앞에서 만나고 이런 일련의 계획이 전혀 계획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또 윤 대통령이 민심 수용하겠다라는 뜻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고집을 꺾고 즉각적으로 기조를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발맞춘 행보다 뭐 약속 대련이다 이런 말 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이종섭 황상무 리스크 급한 불은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장면 실시간 영상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막 입국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드디어 마이크를 앞에 댔는데요.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귀국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미리 연락받았던 사실이 있으신가요? 네, 추가 질문도 해주시면은 한꺼번에 같이 답변드릴게요. 또 다른 질문. 공관장 회의 일정은 어제 좀 전달받으셨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의 표명한 생각 있나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번 공수처 조사 일자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중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당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제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주는 방산협력과 관련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지금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장관, 국방부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총선 이후까지 계시나요?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언제까지 체류하시는 계획이신가요? 이번 귀국에는 아내분만 함께 오셨나요? 대통령실 연락 받으신 거 이 있으신가요? 정도로 마치죠. 예. 최상민 수사이고 공부하십니까? 수사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박빈 휴대전화 제출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발표 일단 하지 말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단장이 급조됐다는 공관 입장이신가요? 일정 언제 전달받으셨나요? 회의 어느 전달받으신 거 맞나요? 회의 어느 전달받으신 거 맞나요? 대선님 바로 공수처 결정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 장면이 이제 지나가면은 바로 아마 그 이종섭 대사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 차를 타고 이동하면은 이제 더 이상 기자들하고의 접촉점이 없어지는데요. 지금 저건 공항 청사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차량에 지금 막 탑승을 하고 있는데 차량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면은 이종섭 대사의 차는 떠나는 거고요. 더 이상 기자들은 질문할 기회도 대답을 들을 그런 기회도 이제 여기까지인 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간략하게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급고
귀국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말을 하지 않겠다. 지금 귀국을 한 것은 방산 주요국 공관장 회의 때문에 온 것이다. 그리고 마침 이제 공수처와 일정에 관한 조율이 잘 된다면 조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향후에 해야 될 일은 방산 협력 그리고 한 호주 간 2+2 국방장관 외교장관 양국 다 이제 이걸 2+2 회담이라고 하는데 그 준비를 하겠다. 여기까지가 이종섭 대사의 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졌죠. 사의를 표할 생각이 있느냐? 언제까지 체류할 거냐? 4월 10일까지 우리 송 국장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얘기 기자들도 물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은 것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도 기자가 하더군요. 공관장 회의 급조됐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 기자,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 뭐 그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 답변은 사실 그 게이트를 나오기 이전에 좀 네.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보통 저희가 포토라인이라고 하면은 기자와 상대방이 이렇게 왔다 갔다 추가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 사전에 그 질문을 쭉 받은 뒤에 본인이 준비한 답변을 이렇게 한 번에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뭐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짧게 말하는 것에 그친 반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귀국의 목적, 내가 여기 온 거는 호주 대사로서의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이 귀국을 목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 수사받기를 원한다. 빨리 나를 불러서 좀 소환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이종섭 대사 아마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하고 일문일답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라. 내가 그 질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대답을 하겠다. 이런 모습 저는 좀 특이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테니까 그 장면, 그 이종섭 대사의 목소리를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 되시면 틀어주시죠. 스케치 모습인데요. 이제 이종섭 대사가 직접 대답을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대답을 마치고 청사에서 나와서 차량 탑승하기 직전의 모습이고 그때도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이종섭 대사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바로 차량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잠시 후 이제 검은 승용차 뒷문을 열고 탑승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셀카봉을 든 유튜버들도 모습이 보이는 그런 장면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자들에게 답변하세요. 7월 31일. 네, 이재명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생각보다 수위가 높았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말입니다. 어제 비례대표 그것이 계속 소란스러웠는데 저녁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는 있었지만 일단 이 호남권에서도 그중에 전라북도를 배려한 조배숙 전 의원이 당선권 13번으로 전진 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당직자 출신도 2명 이제 당선권으로 배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이른바 이제 비례정당의 그 후보들의 관한 갈등 이거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분 가지고 더 이상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할 이유도 없고 네. 선거 20일 남겨놓고 다시 지금 이 비례순번 조정이 된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또다시 갈등의 소지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단지 이제 비례순번 조정도 있고 이제 앞뒤 바뀌기도 하고 뭐 탈락한 사람도 있고 이렇긴 한데 네. 조배숙 전 의원이 4선 의원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 대선 때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있고 그랬었죠. 네. 근데 저는 비례대표 뭐 이분이 들어왔다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 말씀 잠깐 좀 하고 넘어가려 하는데 네. 비례대표라는 건 원래 이 과소대표된 정당들의 그 진출이 어려우니까 소선구나 단순 다수대표제 이 제도 하에서 말이죠. 네.
뭔가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의석을 줌으로써 네. 대표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준연동형의 이제 원래 명분이었죠. 원래 이제 연동형 대표제가 그거. 그래서 독일식 제도를 우리가 본다는데 엉뚱하게 위성정당, 뭐 준위성정당 완전히 선거제도를 형해화시킨 게 지난 4년 전에도 나왔는데 네. 또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서로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런 식의 비례대표는 폐지해라. 네.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만 원래 국민의힘이 이거 비례대표 폐지하자고 그랬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다시 이게 무슨 전북 배려다? 이 호남 배려, 이 호남 배려는 이런 게 아니라 네. 약자나 또 국민의힘에서 잘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배려해라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국민의힘의 네. 당원의 그 4분의 1을 당선권에 배치시키라는 건 그런 취지였겠지. 4선 의원을 지금 갑자기 전북 출신이라고 배려한다? 이게 비례대표 취지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이 비례대표를 둘러싼 공천 갈등은 수그러드는 것이 큰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이제 우리 이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다른 뭐 여타 군소 정당도 그렇고 아무튼 이건 개탄은 금치 못하겠다 비례대표제도. 제가 이 한 말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네. 이제 이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가 본다면 말이죠. 비례대표제 그렇게 많은 이제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또 뜻 있는 분들은 이 제도를 크게 손보든지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닌데 우리 정치권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굴러가고 있어요. 네, 아쉬운 해결책이 부분이 없습니까? 있죠. 사실 준연동형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다당제 체계가 도입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체계의 어떤 단점 같은 걸 국민들이 워낙에 많이 목격하셨기 때문에 완충지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다른 목소리를 대표하는 그런 정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준연동형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거대 양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꼼수 정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제도 자체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성 정당 자체를 못 만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당제를 위한 이 노력에 야당이 지금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전혀 이런 추상적인 층위 그리고 이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점을 놓치고 있지만 당연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정치 제도의 개선을 좀 고민한다면 정치권에서 논의의 첫 발은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의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볼 때 그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운영됐던 지금의 8년 동안은 어차피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심각한 그런 어떤 반성과 고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입국 장면 그리고 이 대사의 육성을 통한 입장 직접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당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주는 방산협력과 관련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지금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장관, 국방부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총선 이후까지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섭 대사의 입장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요점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두 번째, 방산 관련 주요국 공관장 회의 거기에 참석하러 왔다. 그리고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되면 조사를 받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